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꽃야구가 고척돔에서 펼치는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특별한 무대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고척돔을 떠나 대전 파이터즈 파크로 향하기 전 불꽃야구는 어떤 역사를 남기게 될까요? 불꽃야구는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팬들이 직접 기적을 목격했던 살아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번 경기는 SBS 플러스 전국 생중계로 송출되고 KBO 드래프트 직전에 마지막 쇼케이스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가 이 무대 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꼭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선을 고척으로 돌려봅시다. 만약 오늘이 정말 마지막 고척 직관이라면 그 마지막 장면을 누가 장식하게 될까요? 신재영, 유희관 같은 베테랑 투수들, 그리고 연천 미라클이라는 강력한 상대팀까지 모두가 자신의 자존심과 미래를 걸고 뛰어드는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경기를 넘어 하나의 시대가 바뀌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경기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팀 연천 미라클의 존재입니다. 이 팀은 더 이상 독립야구라는 틀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미 정규 시즌 우승, 챔피언십 3연승, 그리고 최종 통합 우승까지 거머쥔 그야말로 완성된 조직입니다. 최근 수원과의 경기에서 12대 2라는 압도적 승리를 기록하며 그들의 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증명해냈습니다. 그런 팀이 휴식도 없이 곧장 고척으로 올라와 불꽃야구와 맞붙는 것입니다. 연천의 선발 투수로 예고된 이름은 진현우. 그는 올 시즌 47이닝 동안 4승과 3세 2부를 올렸고 평균 자책점은 리그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단순히 선발 투수로서만이 아니라 마무리까지 소화해내며 멀티카드로 불리고 있는 진현우는 위기관리 능력과 제구력이 돋보이는 투수입니다. 연천이 이번 무대에 그를 내세운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전국 생중계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확실한 승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터즈는 어떤 전략으로 맞설 수 있을까요? 초반부터 공격적인 타선을 펼치고 좌타자 중심으로 라인업을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진현우의 템포를 흔들지 못한다면 경기는 일찍 기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야구는 단 한순간의 반전으로 역사를 새로 쓰는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고척돔에서 그 반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그 무대를 뒤집을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무대에서 가장 화제가 된 선수 중 한 명은 바로 안관을 쓴 사나이 신재영입니다. 경기장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는 마치 MVP 시상식의 주인공처럼 블루카펫을 밟고 왕관과 망토를 걸친 채 등장했습니다. 라커룸까지 특별히 꾸며진 그의 공간은 단순한 연출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고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제작진 역시 이번 경기를 통해 신재영을 팀의 중심인물로 부각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신재영은 진짜 실력으로 그 왕관을 쓴 것일까요? 아니면 콘텐츠적으로 포장된 주인공일 뿐일까요? 지난 경기에서 그는 상대 강타선을 정면 돌파하며 완벽한 제구와 침착함으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실력은 분명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고 동료와 감독 역시 그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과도한 주목은 팀 내부의 균형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터져나온 동료들의 장난 섞인 원성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나도 저 자리에 서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신재영의 존재는 단순히 팀의 에이스가 아니라 경쟁을 촉발시키고 전체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상징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같은 팀 동료라면 신재영의 왕관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빼앗고 싶다는 욕망이 들까요? 불꽃야구는 지금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드라마이고 신재영은 그 중심축에서 이야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테랑 투수 유희관의 이야기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한때 KBO를 대표하는 좌완 에이스였던 그는 불꽃야구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고척돔에 나타난 그의 표정에는 웃음보다 긴장이 가득했고 훈련조차 묵직하고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발 경쟁. 전 경기에서 신재영이 화려한 주목을 받던 순간 유희관은 벤치에 앉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욱이
팀에서 공개된 투수진 기록 속에서 그의 이름은 예상보다 낮은 순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넘어 존재 가치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유희관은 특유의 순한 미소로 이를 넘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춰진 긴장과 위기의식은 누구보다도 뜨거웠습니다. 베테랑으로서 자신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 순간 유희관이 싸우고 있는 건 단순히 동료와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선수로서, 선배로서, 그리고 한 야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과보다 중요한 건 태도였습니다. 비록 성적이 압도적이지 않더라도 그가 보여주는 성실한 자세와 진심은 동료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험을 믿고 유희관을 다시 선발로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성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불꽃야구는 지금 한 베테랑의 자존심이 흔들리는 순간을 생생하게 비추며 단순한 경기 이상으로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연천 미라클이 진현우를 선발로 예고하면서 이번 경기는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리그 최고의 위기관리 능력과 제구력을 갖춘 투수로 평가받고 있고 큰 경기에서 더욱 빛나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이터즈가 그를 상대로 승부를 걸려면 초반부터 타자들이 정확한 컨택과 과감한 승부를 시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경기의 흐름은 순식간에 연천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전력 대결 속에서 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면 중 하나는 최수연과 선성권의 출전팀입니다. 원래 연천 미라클 소속인 이 두 선수에 대해 김인식 감독은 파이터즈에서 뛸 것 같다는 흥미로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팬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KBO 드래프트를 앞둔 마지막 쇼케이스이자 전국 생중계가 되는 결정적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선수가 파이터즈 유니폼을 입는다면 그것은 곧 우리 팀의 미래 자원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반대로 연천에서 뛰게 된다면 챔피언팀의 핵심 전력임을 상징하게 되죠. 이 작은 선택 하나가 팀의 전략 구도와 경기 전체의 판세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감독이라면 최수연과 선성권을 어느 팀에서 뛰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유니폼을 입느냐에 따라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이번 고척돔 무대의 드라마는 한층 더 뜨겁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박찬영입니다. 그는 고졸 미지명, 독립야구, 그리고 예능 무대를 거쳐온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많은 이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롯데 자이언츠의 1번 타자로 팀을 이끌고 있으며 8월 한 달 동안 무려 11안타를 기록하며 장기 연패에 빠진 팀을 구해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 예능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회가 주어져도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금세 문이 닫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박찬영은 달랐습니다. 1군 무대에서 초반 4타석 연속 안타라는 기록을 세우며 주목받았고 이후 상대의 철저한 분석에 막혀 주춤했지만 스스로 타격폼을 교정해내며 약점을 극복했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완전히 다른 타자가 되어 있었고 그 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본능과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를 여전히 육성 선수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이미 팀의 주전으로 인정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이 구단 프런트라면 박찬영과 어떤 조건의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담이 아니라 야구라는 스포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고척돔으로 돌아옵니다. 신재영과 유희관, 진현우와 연천 미라클, 최수연과 선성권, 그리고 박찬영까지 이 한 경기는 8부작 드라마에 맞먹는 서사를 품고 있으며 불꽃야구의 진짜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고척돔에서의 불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습니다. 대전 파이터즈 파크가 개장하면서 팀은 공간적 독립을 넘어 정체성과 운영 방식의 자립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에게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입니까? 아니면 한국 야구의 또 다른 미래입니까? 오늘의 마지막 고척 경기는 우리 모두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쓰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꽃 야구의 마지막 고척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은 바로 이 무대가 지닌 사회적 의미입니다. 단순히 한 팀과 한 경기가 아니라
한국 야구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거대한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불꽃야구는 처음엔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선수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통로가 되었고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주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순히 프로리그와 아마추어 리그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넓은 세계임을 확인했습니다. 고척돔은 그 여정의 상징적 무대였습니다. 수많은 무명의 선수들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이름을 알렸고 팬들은 그들의 첫걸음을 함께 지켜보며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곧 대전 파이터즈 파크가 개장하면서 무대는 이동하겠지만 고척에서 쌓아온 추억과 이야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구장이 열리면서 고척은 불꽃야구의 초창기를 대표하는 성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중요한 건 단순한 승부가 아닙니다. 곧 다가올 KBO 드래프트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순간이고 불꽃야구는 그 마지막 무대를 제공합니다. 진현우가 보여준 완성형 투구, 신재영의 화려한 부상, 유희관의 베테랑, 자존심, 최수연과 선성권의 팀 선택, 그리고 박찬영의 반전 드라마.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 한국 야구 전체에 울림을 남기고 있습니다. 팬들의 시선 또한 중요합니다. 기존 프로야구 팬들은 불꽃야구를 보며 새로운 선수들을 발견하고 독립리그나 아마추어 무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예능 출신의 무슨 프로냐고 말하지만 박찬영의 사례는 그 말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야구는 결국 실력으로 증명하는 무대이고 그 실력은 또한 불꽃야구는 한국 야구 산업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중계권, 스폰서, 팬덤 형성까지 기존 프로야구 못지않은 관심을 모으며 앞으로는 프로와 독립리그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리그가 공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대전 파이터즈 파크는 단순한 전용 구장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제도화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이제 상상해봅시다. 고척돔에서의 마지막 불꽃이 꺼진 뒤 대전 파이터즈 파크에서 울려 퍼질 첫 함성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수들은 더 큰 자신감을 안고 새 무대에 오를 것이고 팬들은 또 다른 서사의 시작을 함께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한국 야구의 미래를 탐험하는 실험장이자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에게 불꽃야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한 시즌을 빛낸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한국 야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일까요? 고척에서의 마지막 장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선수들의 땀, 팬들의 환호, 그리고 이 무대를 지켜본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불꽃야구는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고척에서 시작되었다.